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탑 자산관리 보험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님,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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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이 보험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건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한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님의 오늘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오랜만에 1교시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통장을 보면서 잔고가 늘어나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증권을 보면 내가 위험이 닥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든든할 수 있도록 알찬 증권을 만들어주도록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험증권이잖아요. 그 든든한 증권을 만들 수 있게 오늘 또 다양하고 또 현명한 이야기들 전해준다고 하시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은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상해보험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흔히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교통사고일 텐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서비스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은 많이 들어놓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은 두 전문가의 의견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안미정 전문가님은 그렇다,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한 분 한 분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미정 전문가님은 동그라미 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가입해 두는 게 좋나요? 네, 상해 사고라는 것은 사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사고 하면은 교통사고 혹은 화재 사고 등 좀 뭔가 큰 사고를 많이 떠올리고 계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상해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제가 그 상해보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절실하게 느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요. 네.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무릎으로 심하게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멍이 있고 다행히 그래도 네. 크게 다치진 않아서 골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전에 어른들 말씀, 건강은 절대 자신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나름 아직까지는 내가 젊고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자신감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상해보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해라는 건 정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놓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자, 반면에 우리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세모를 선택한 이유는요. 많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평균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군이 위험한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위험도가 높으시니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위험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뼈도 뭐 약해져 있고 근육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높다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젊으신 분들도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저는 이제 기준에 의해서 모두 다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세모를 선택을 한 건데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내가 운동신경도 좋고 현재는 건강 상태도 좋은 상태인데 보험료를 굳이 많이 이렇게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보험 증권이 너무 쌓이는 것도 보면은 어쩔 때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도가 높으신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준비하시되 아니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 기준에 의해서 준비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다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일하거나 조금 상해에 노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입하실수록 좋고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뼈가 약해지신 분들은 많이 가입해두면 좋지만 비교적 젊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는 있을까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안미정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위험 직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이 상해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건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젊은 분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상해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맹충호 전문가님 이렇게 딱 뵈면 지금 굉장히 좀 점잖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진지하신데 얼굴에 살짝 장난기가 있으세요. 어렸을 때 꽤나 좀 말썽 많이 부리시고 다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치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뭐 저는 뭐 많이 다쳤긴 했어요. 말을 더듬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아무리 뭐 주의를 줘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요즘 레저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난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갔다가 뭐 다리가 골절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직업군이라든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 위험이라는 것이 꼭 나이 따라 직업 따라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좀 보장을 든든히 해놓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워낙에 레저 활동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꼭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이게 상해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안미정 전문가님 반박을 들어봤는데요. 맹초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 부분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다치긴 했지만은 어렸을 때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요. 만약에 10살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눈썹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사고가 뭐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합리성을 좀 따져보는 건데요. 필요할 때 그리고 중요한 그런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후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 거 전 동의하고 그다음에 직업군에서 조금 더 위험 노출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20대부터 50대 이 사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전체적 요즘 생활 그 사고를 보면요. 뭐 애완견을 요즘에 좀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완견한테 이제 물리는 이런 사고라든가 아니면 주택에서 일어나는 사고 그리고 레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스포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고들의 통계를 봐도 20대부터 50대는 확연하게 줄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 시기에 그런 필요한 적절할 때 조금 더 많이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령대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들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그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또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해 사고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 같이 방송하는 그 전문가분께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네. 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이 됐어요. 또한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다가 이게 그 깨진 유리에 손이 베면서 이게 신경이 손상이 되고 이러한 것도 다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는 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좀 흥미로운 자료긴 한데요.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그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안전 불감증이 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험 때문에 아, 나는 괜찮아,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때문인지 약간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젊을 때부터 또 이거를 준비를 해서 좀 든든하게 갖고 가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사실 상해보험이 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식사 한 끼 대접 안 하면 한 달치 보험료는 충분히 나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오늘 점심 식사 저한테 쏘시지 말고요. 그냥 상해보험 하나를 더 준비하시는 거 어떠신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네, 상해보험이 또 다른 여타 보험보다 보험료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놔도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 한 끼 정도, 그 식사값 정도라고 하니까요. 뭐 충분히 내가 상해 위험에 좀 많이 노출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OX를 통해서 상해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는 가입이 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52세 여성분이세요. 이제 좀 연세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은퇴 이후를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셔서 그쵸. 노후에 자금도
필요할 거고 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총 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납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정말로 잘 실속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 하셔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그쵸. 같아요. 특히나 앞으로의 노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지금 인생의 딱 반을 보내신 건데 지금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지 기존의 보험 상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총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네. 뭐 적지 않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역시 한 거의 48만 원 이상 되니까 좀 뭐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내 노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보시면 빨간불이 있죠? 그렇죠. 예, 이 보장 기간이 한 건 외에는 나머지가 76세 그리고 80세입니다. 좀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짧아요. 드시죠?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에 3년 갱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인상될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계시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께서는 보장과 노후 자금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고 싶어 하셨는데 네. 보시면 적립보험료죠. 네. 예, 이게 약간 특이 사항인데 적립보험료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적립보험료는 아,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총 4건의 보험을 네.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보험 상품명만 보면은 좋아 보여요. 행복한 예, 파트너, 누구나 맞아요. 건강하게 이런데 뭔가 조금 원하시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 있었나요, 네, 전문가님? 일단 보시면은 뭐 보장 내용과 그다음에 보장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봤을 때 저는 세모를 드리고 싶어요. 예, 뭔가 이게 보장이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러한 부분도 거의 다 3년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것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보장 기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0세까지 가는 거는 한 건이고 나머지는 76세, 80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너무 짧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네. 저기 보면 노후 자금이죠. 분명히 아 내가 20만 원씩은 매달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계셨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설명 당본께서 이제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 보장과 노후 자금에 대해서 반반씩 거의 투자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내 보험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노후 자금도 좀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부분에서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조금 덜 보장을 받고 그쵸. 노후 자금도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기존의 보험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티티리스표를 보시면 일단 비어있는 부분들 많고요. 앞서 그쵸.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죠. 3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 앞으로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노후 자금 이게 네.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적립보험료가 특히 많았잖아요. 네. 이 적립보험료가 정말 이제 진짜로 이분께 유용한 건지 그 그러니까요. 부분을 한번 그 당번님께 부탁을 그러니까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적립보험료가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 저축이 되고 있는 적립보험료인지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이러한 보험 문제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손을 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설명 당번 키맨 맹충호입니다. 자, 앞서 설명 잘 들으셨나요? 보험료는 48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만 원 정도는 적립금이었고 노후 대책이었다. 이게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20만 원을 적립을 했는데 왜 노후 대책이 아니야? 자, 알고 계신 분도 이미 계실 것 같아요. 손해보험에 모두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해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보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적립금으로 인해서 해지환급금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노후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보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증권들을 봤을 때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또는 저축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노후 자금으로서는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금의 역할과 그리고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 증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증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도요. 모두 다 이분들이 가입한 보험료를 보면 11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적립금이 22,000원. 그만 나머지는 보장이었었는데 보장 내용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많이 있나요? 혹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주된 내용이 사망보험이네요. 그러면 사망보험의 역할을 하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립금 22,000원은요. 15년 동안 납입을 한다 그랬을 때 약 4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발생이 되는데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세요. 400만 원의 적립금을 내가 모아서 만약에 생활자금으로 쓴다라고 하면 사망 보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증권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요, 15만 원. 앞에 증권하고 좀 비슷하죠? 자, 적립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립금이요, 무려 12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그 보장보험료는요, 보시면 역시 상해 사망이라든가 이런 상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을 받습니다. 나머지 적립금 12만 원, 다 합해보니까요, 4,300만 원이나 됩니다. 와, 많이 모았습니다. 자, 4,300만 원. 그런데 최저 보증을 조회해봤더니요, 1%였습니다. 최저 보증 1%. 물론 가입 당시는요, 내가 보증이 2%, 3%로 예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환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최저 보증은 1%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어떨까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최저 보증이 1%로 4,300만 원을 내가 나중에 이자도 없이 찾아간다? 뭔가 손해나는 느낌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저축의 의미보다는 뭔가 손해나는 그런 보장과 같이 합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권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10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를 내시면서 적립금도 한번 볼게요. 3만 7천 원의 적립금, 그리고 670만 원 정도의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찾아가게 될 텐데 보장 한번 볼게요.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앞에 증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보장들이 좀 빠져 있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 번째 증권까지만 봤을 때 사망 보장 외에 내가 몸이 아프면 생활질환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진단들이 발생됐을 때, 수술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장받을 길이 없네요. 그러면 이 돈을 그때 찾아서 내가 병원비를 써야 할까요? 노후자금인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번째 증권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증권을 보니까요. 1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요. 적립금을 보면 28,000원. 자, 28,000원의 적립금은 근데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갱신형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자, 갱신형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험료가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갱신형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적립보험료가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을 대체해 줍니다. 말이 좀 더 어려웠었나요? 쉽게 표현하면요, 적립했던 내 돈으로 갱신보험료를 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나중에 해약환급금 500만 원 정도는요, 5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장이 적어지겠죠. 자, 생활보장으로 볼게요. 현재 4개의 증권을 봤을 때 생활보장은 그나마 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뇌출혈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단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진단비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모았다가 병원비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자,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또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죠? 지금 증권 4개를 봤습니다. 4개 증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보험료는 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 적립 둘 다 만족하시나요?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다가 적립금을 포함을 시켜서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활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해약강 환급금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통계 보니까요. 당신은 노후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대답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69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가 노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은요. 평균적으로 지금은 70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전에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0세 이후에는요, 순수하게 내가 안전한 보장 자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 자료를 볼 텐데요. 자, 노후가 돼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실제 지금 고령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외롭습니다. 아니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도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80%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전부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노후가 되기 이전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 문제는 내 뜻대로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저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장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리모델링 후 중에서 첫 번째는 보장입니다. 자, 보장은 준비를 하는데 무해지 환급형으로 지금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는 약 15만 원에 내가 생활적인 질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중대한 질환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요, 진단비예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분 나이가 52세인데요. 52세여도 진단비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받기 편하다라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고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장받을 때 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77대, 13대, 그리고 5대 기간 모두 다 겹쳐서 보장을 받게 되니까요. 수술비는 수술하면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단비 포함해서 6천만 원. 자, 어떤가요? 앞에서 보신 내용보다 15만 원의 보장 보험료로 내가 아팠을 때 조금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15만 원, 48만 원. 숫자 기억나세요? 자, 얼마가 이제 남죠? 약 30만 원 이상이 남겠죠. 그래서 내 노후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연금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도까지 그리고 여력이 되는 그런 기간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 10년 정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10년간 총 납입하시는 금액을 보니까 3,600만 원. 앞에서 보장받을 때 12만 원씩 30년을 냈을 때 4,300만 원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준비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3,600만 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3,600만 원은 내가 낸 돈이지 받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낸 돈 3,600만 원, 그러면 70세부터 내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중간에 비상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자금이 생각보다 일찍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세 이전에 해약환급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66세부터 3,600만 원을 다 납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을 보니까요. 약 4,500만 원부터 5,200만 원까지가 됩니다. 자, 필요하다면 중간에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필요 자금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생활비를 중도 인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해약환급금이고 내가 매달 그러면 총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연금은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평생도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간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납입하는 금액이 조금 작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령 금액도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생활비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을 총 수령하는 내가 100세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동안 확정 지급하는 기간을 고려하면요. 7,5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근데 내가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예상 금액 7,500만 원으로 노후 자금을 할 수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처럼 보장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하는 것은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시기는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당부형 키맨 맹충호였습니다. 네, 맹충호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정말 믿고 보는 맹충호 전문가님 네. 해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장 큰 특징이 보장과 저축을 따로 분리했다라는 네. 점, 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그것이 하나로 돼서 이게 적립보험료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따로 분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험료가 아까 보장보험이 28만 원씩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15만 원으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 한번 보면은 5라고 되어 있죠. 네. 3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는 오히려 확대됐고 또 앞서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3년 갱신형이 있어서 네. 계속 인상될 것이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비갱신으로 어.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으로 따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10년 납으로 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긴급재령으로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이 모으시고 싶다라면 네. 추가 납입 제도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꼬박꼬박 내 통장에 같은 날 돈이 입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시지 못했던 부분 내 노후에 대해서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든든해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보장과 노후 자금을 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질환 진단과 수술비를 확대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자금 보시면 변액 연금으로 바꿔드렸는데 10년 납입을 하시면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은 없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된 결과를 테트리스 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한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완전체가 됐네요. 네. 이제는 그래서 뭐 큰 보장 범위 일단 보장 부분에서 그렇게 가고요. 네. 앞서서 그 3년 갱신형이 이제는 100세 비갱신형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실속 있는 보험료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네.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뭐 아프셔도 걱정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을 뭐 그만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보장과 노후 자금 저희가 든든하게 이렇게 변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조금 내 미래 설계를 다시 해봐야겠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모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보험 마법사 안수현 전문가께서 골절 진단금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질병은 걱정하고 대비하면서 당장 넘어져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내 뼈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요, 오늘은요, 10,000원대의 보험료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이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한 번이라도 뼈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와, 진작 준비할 걸. 그리고 뼈가 약하거나 저처럼 발이 작아서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골절 진단금 꼭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척추나 디스크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척추가 아프면 왜 골절이 잘 될까요? 네, 원인은요, 아무래도 허리가 아프다 보면은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운동이나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골절이 사고가 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어르신이 왜 골절 사고가 많이 날까요? 요즘 맞벌이로 인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손주 봐주시는 어르신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다가 안개다가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뼈가 약하신 어르신분들은 엉덩이 골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골절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갑자기 골절은 사고가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겠지만 단체 생활할 때 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휴일에 보면은요, 산에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비가 온다면 축축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산에 가서 넘어져서 골절 발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 사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경우를 다 합해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입니다. 골절 사고의 76%가 집안 안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쿵, 또 방바닥에서 걷다가 쿵, 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쿵, 이런 식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절은 넘어져서만 발생을 할까요? 아닙니다. 골절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절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피로골절 들어보셨나요? 이 피로골절은요, 반복되는 행위로 인해서 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뼈에 실금이 가는 상태를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피로골절은 어떤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운동선수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시죠. 군 앞대를 기다리는 우리 아들,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행군입니다. 이 행군으로 인해서 피로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골절만 원인이 될까요? 아니죠. 골절이 예측되는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입니다. 예,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원인. 우리 집안이 원래 뼈가 약했어. 그러면 골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카페인 섭취는요, 내 몸에 칼슘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낮은 골밀도. 50대 분들은 대부분, 요즘은 빠른 경우는 40대에도 폐경이 있는데요.
이 폐경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폐경인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리고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너도나도 이제 다이어트에 힘을 쓰는데요.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가 골절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위별로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골절이라 하면 한번 사고 날 때마다 보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요, 골절 진단금 200만 원까지 됐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보험 업계에 1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한 보험회사에서는 5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왜 50만 원까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을까요? 원인은요, 보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뼈가 약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골절이라 하면 꼭 부러져서가 아니고 뼈에 금만 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1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 합산해서 부위별로 500만 원까지 받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산하다 미끄러져서 척추를 골절해서 수술한다면 200만 원. 계단에서 우리 잘 구르죠. 눈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퇴부가 골절됐다. 그러면 15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축구 많이 좋아하죠. 남편분들은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이 골절됐다 하면은 12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심해서 기침을 컥컥 하시다 보면 가슴이 아파 낫지가 않아 가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늑골이 골절돼서 할 때마다 25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냉장고는 꽉꽉 채워두죠. 특히나 냉동실 꽉꽉 채워둡니다. 열 때 뭔가가 떨어져서 발등에 골절이 났다 하면은 60만 원을 보장받는데, 여기서 다른 골절 진단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 골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절 진단금은요, 상해로 인한 보장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해서 약을 먹었는데 또 골절이 됐다.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면 이 보장은 상해 코드인 S 코드가 아닌 M 코드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 골절도 할 때마다 15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골다공증이 중요할까요? 최근 5년 새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선호해서 할까요? 왜일까요? 오래 살아서 할까요? 이런 골다공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뼈에 대해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오늘의 보장은요, 조건이 간단합니다. 직업하고 운전 여부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알리루무가 인수 조건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모두 인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80세까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변경된 사항입니다. 워낙 골절로 인해서 보장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새로운 질병만 없다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예전엔 이런 조건도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보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3개월 내에 특이 질병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보상의 특징은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금액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정액으로 매번 보장을 받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의 보험료는요, 20년만 납입하시고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20대 분들, 30대 분들 10,000원입니다. 40대 분들도 거의 10,000원이죠. 50대 폐경기에 접어든 엄마 13,000원, 13,600원. 60대 분들도 10,000원대, 20,000원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뼈는 더 튼튼해야 되지만 뼈에 대한 골을 밀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50세 이상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65세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10,000원대 보험료로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갑자기 넘어져서 수술을 할 경우에 진작 준비할 거 이런 아쉬움은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죠. 이제 곧 휴가철도 다가오는데요. 이 10,000원대 보장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혹시나 갑자기 사고가 날 거를 대비하신다면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 그간 많은 문의를 하셨던 골절 진단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방과후 시간입니다. 방과후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스쿨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은 8300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골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전문가님? 네, 골절하면 다 뭐 뼈가 부러져온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쵸.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이 있고요. 네. 골다공증 같이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제 골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골절 진단금 하면 치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할 수가 있는데 앞서 3교시에서 말씀했던 이런 골절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부위별로 합산해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골절 진단금 하면 지금 업계 누적은 100만 원이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보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내가 아파서나 혹시 이런 골다공증이 원인이 돼서 또 골절 진단금이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냥 골절 진단금 갖고 있다면 내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보장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보장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3교시에 있던 골절 진단금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사고가 나서 팔, 다리 다 부러졌을 경우에 일반 골절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사고로 치지만 3교시에 나왔던 이런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부위별로 합산해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보장이 되는 골절 진단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절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도 있고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골다공증도 있다라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요즘은 부위별로 합산해서 또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골절 진단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의 문자도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문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 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언제든지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1교시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